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9회 FAT 1급 실무 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 나왔을 때 차변에는 누가 오느냐 이런 거죠. 차변에는 누가 온다. 자산과 비용이 옵니다. 자산과 비용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변이 자기 집이고요. 대변 쪽에는 누가? 부채와 잘 안 지켜요. 부채와 수익이 자기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산은 차변이 증가가 되겠어요. 자기 집에다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놓겠고요. 반대로 대변 쪽에는 자산이 감소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벌써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비용 발생까지는 맞았습니다. 자산의 증가, 비용 발생 이쪽은 맞았는데 대변 쪽에 요 부채의 증가 이거 맞죠? 부채도 자기 집이 대변이니까 증가가 되겠고요. 수익 발생 좋습니다. 자, 결국은 2번이 틀렸다.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 기록이 되었는지 장부 기록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어. 응, 맞아. 왼쪽에는 자산과 비용,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수익이 기입되어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누락되는 금액이 없는지 한번 볼 수 있어. 그런데 거래에 대한 분계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오류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시산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험 삼아서 작성해보는 표인데요. 이렇게 아예 그냥 한쪽을 빼먹었다. 이런 건 찾아낼 수가 있지만 분계 자체를 누락시켰어요. 이럴 때는 못 찾습니다. 그게 바로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거래에 대한 항공상사의 회계 처리를 옳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입장이 항공상사 입장에서 분계를 하셔야 돼요. 상품을 외상 매출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품 매출로 가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운반비 10,000원을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현금이 나갔겠군요. 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정답이 4번이군요. 상품을 매출했고요. 30만원 매출했고 그렇게 하고 이때 운반비 10,000원 현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반비라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구입했을 때는 운반비가 상품 속에 들어가지만 지금은 매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모두 골라볼까요? 유동은 1년 이내고요. 비유동은 1년 이후니까 이런 건물 같은 거, 장기대여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비유동이니까요. 답은 3번이군요. 다라가 되겠습니다. 다라.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지금 현재 건물 2,000에 샀었는데 감가상각 누계가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1,100짜리죠. 1,100짜리를 1,200에 팔았어요. 1,200에 팔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100만 원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군요. 제가 조금 고민을 한 거는 6월 30일까지 거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6월 30일 현재 잔액시산표기 때문에 그때 것까지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2,000짜리 그동안 900만큼 감가 돼 있으니까 1,100짜리예요. 그거를 1,200에 팔았으니까요. 결국 100만 원만큼 이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판매자의 기말 재고 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착지 인도 조건에 따라서 판매한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는 상품입니다. 도착을 해야지만이 팔리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아직 거지는 우리 거죠. 할부든 장기 할부든 여기서는 이 고객에게 인도된 상품이다. 그럼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팔려 나간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매입자가 아직까지 의사표시 않았다. 이러한 시성품도 우리 물건이고 담보 제공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금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요 기말 상품 금액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판 걸로 봅니다. 7번입니다. 매출원가 계산해 볼까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대입시켜 가지고 기초상품이 6만 원이고요. 단기 총 매입이 30인데 이때 운반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싹 다 더해 주셔야 된다. 36만 5천 원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기말상품 7만 원을 빼시면 됩니다. 7만 원을.
해서 2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굳이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되죠? 3번이 되겠어요. 다음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오류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입니다. 승용차에 주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차량 유지비로 바로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차량 유지비로 바로 비용 떨 건데 그거를 안 떨고 이렇게 차량 운반구로 잡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용이 늘어야 이익이 주는 건데 결국은 이익이 늘어났죠. 자, 옳은 건 4번이네요.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9번에서는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자, 1월 1일 날짜에 충당금이 20만 원 있었어요. 외상매출금 같은 거 못 받을 때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매출채권 대손처리 15만 원 시켰습니다. 그러면 충당금이 5만 원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에서 15만 원 써먹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매출채권 잔액이 지금 대손 예상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5만 원만,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5만 원 남았었기 때문에 5만 원만 보충하면 되지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개인 기업의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거래는 1번 건물을 장부 금액으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요게 지금 자본 총액이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1번 같은 경우는 분개를 해보시면은 건물을 매각을 했는데 현금으로 수령을 했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자산의 감소, 현금 자산이 증가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그럼 자본금은 줄어들었겠고요. 재고자산을 매입 원가를 초과해서 팔았으면 자본이 증가되겠죠. 나중에 상품 매출 이익은 결국 수익이니까요. 자본 증가되겠고 사업주가 추가 출자해도 자본이 늘어납니다.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쿡은 커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입니다. 회계 기간은 제7기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가 나왔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문제입니다. 신규 거래처 커피 감성과 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사업자 등록증 4본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거래처 등록을 00113번으로 등록하시고요. 거래 시작은 2022년도 2월 17일로 하시고 메일 주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업은 이때 했지만은 2022년도 1월 17일 날 했지만 우리 회사와 거래를 튼 거는 2022년도 2월 17일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오셔서 자, 거래처 등록 쪽에 들어가신 다음에 코드 번호 맨 끝에다 넣어봅시다. 00113. 회사 이름은 감성커피, 감성커피. 사업자 등록번호 211-21-11343 되겠고요. 사장님 이름은 나감성입니다. 나감성. 그런 다음에 다시금 기본사항 쪽으로 오셔가지고 업태부터 도소매업 종목은요 커피 외에 우편번호 특별한 언급 없었기 때문에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 번으로 주소 바꿔주신 다음에 조회 한번 눌러주셔서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있으면 넣고 없으면은 생략하시고 특별히 아래쪽에 거래 시작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잘 챙겨 주셔야 돼요. 2월 17일 추가사항 쪽으로 오셔가지고서는 담당자 메일 요거 중요하죠. 요즘에는 전자로 세금계산서 같은 것들을 보내기 때문에 꼭 담당자 메일 주소는 받아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또 혹시라도 빠진 게 있나 한번 더 보기는 하는 건데 자, 마무리 잘 됐을 것 같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3 감성커피 좋아요. 주소 넣고 밑에 거래 시작일 그렇게하고 담당자 메일 주소까지 오케이 되었어요. 자, 2번 가볼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오셔가지고 맨 밑에 하단 쪽에 당기순이익부터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맞질 않죠.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금액으로는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단부의 매출 요 구분 항목들부터 맞춰보시는 겁니다. 세부 사항부터 맞추지 마시고 상품 매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원가 부분을 봤더니 원가도 354000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매출 원가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두 번 톡톡 자 찍었을 때, 두 번 톡톡 찍었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 기말 상품 재고의 금액이 보통은 많이 틀려놔요. 요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암만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까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121, 470, 000 이렇게 돼 있고 여기하고 뭔가 안 맞죠? 그랬을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 찍고 상단에 항목보기 찍어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쭉 내려가다 보니까는 내용 가운데서 한 가지가 이 대손삼각비가 들어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밑에다가요. 835번 대손삼각비 400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겠죠. 전체 보기로 다시 오셔가지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자 수익 금액도 틀렸습니다. 여기다 직접 325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자 비용 오케이 해서 정확히 맞췄습니다. 결국은 틀렸던 부분이 대손삼각비 부분하고 이자 수익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수정해 주셨습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이제 거래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오셔서 거래자료 입력 쪽에 재경팀 업무에 참고할 도서 5건을 현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고요. 1번 전표 오셔서 날짜는 1월달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1월달 12일자. 이러한 것들은 출금 전표 끊을까요?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은 요 구분 부분에서 출금, 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금이 나갔고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00번대입니다. 공장이면 500번대이지만은 지금은 재경팀 이럴 때는 24만 5천 원 출금 잡아주시면 끝났다. 됐어요. 2번 가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감성커피의 개업 축하를 하기 위해서 화분을 구입해서 보냈습니다. 자, 28,000원짜리예요. 3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일반 영수증, 간이 영수증 가져오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2월달 27일자에 가셔가지고 차변 쪽에다가 접대비 가겠습니다. 접대비 800번째 13번 접대비 스페이스로 콩콩 지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쪽에 찌꺼기들이 묻어요. 신협은행, 급여 등 지급 이런 거 지워주시고요. 지우개는 스페이스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지급 가셔야 됩니다. 순진하게 외상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러브 플라워 28,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화분 28,000원짜리. 요즘 시상에 28,000원.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은 거래처 꼭 쓰셔야 되고요. 3월 18일자입니다. 거래처 드림커피의 상품을 매출했다. 7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자, 3월 18일자예요. 지금 같은 때 어음보다는 좀 늦더라도 현금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대변 쪽에 401번 상품 매출 금액은 700이고요. 차변 쪽에는 110번 바드러움은 거래처를 꼭 쓰셔야 됩니다. 드림커피 700 쓰시고 자금 관련 정보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으시면은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밑에 하단 쪽에 현재는 받았으니까 보관이고요. 상단 이쪽에 어음번호를 보시면은 20자리입니다. 앞에 004가 뜻하는 바는 국민은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자어음, 20자리는 전자어음입니다. 10자리는 그냥 일반 약속어음이고요. 어음번호 004, 2022년도 0318 1234 06789
많은 분들이 자수와 타수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자수는 결국은 누가 준 겁니까? 자수는 드림커피. 타수는 드림커피도 남한테 받아서 우리를 줬을 때는 타수가 되는 것이겠고, 대부분은 다 자수예요. 만기 날짜 정확히 2022년도 6월 18일자 정확히 써주시고요. 지급은행은 두 번 톡톡 찍으셔갖고 국민은행 100번 지점입니다. 강남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됐어요. 꼼꼼하게 챙겨주자. 챙겨주자가 아니고. 자,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그럴 때는 자, 상품이 되겠죠. 차변의 상품. 그리고 이런 상품들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을 때는 미지급금이 아니에요. 상품일 때는 외상 매입금으로 써주셔야 되고, 여기서도 혹시나 이렇게 힌트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서 거래처까지 BC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4월달 9일자가 되겠죠. 4월달 9일자 오셔서 차변에 146번 상품 금액은 50만원, 대변 쪽에다가 251번 외상 매입금 BC카드 50만원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영수증이에요.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러한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은 차량 운반구로 잡아주시지만 저런 세금들은 6월 30일자 해가지고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 현금이군요. 그렇다면은 출금으로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34만 5천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된다. 주식 투자를 했나요? 주식 매매 내역서. 자, 자료가 보이고 있고요. 7월 25일자 주식 매각대금입니다. 돈 들어왔어요. 맡기신. 그렇다고 한다면 차변 보통예금 신한은행 통장에 7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 7월 25일자에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장보금액 엄마 어떡해요? 800짜리 주식을 720에 손해나고 매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해서 여기 7월달 25일자 대변 쪽에 107번 단기매매 증권으로 처리해 주시는데요. 800 나가고 사변 쪽에다가는 이 금액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통장으로 720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매매 증권 처분하고 생긴 손실이 되겠지요. 스페이스로 한번 지워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신한은행 보통예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 80이 있다. 자, 통정 4번에 의한 거래입니다. 8월 27일 인터넷 요금 17만 원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1월 7일 자료 1번은 7월분 인터넷 요금 고지서입니다. 납기일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달라 그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통신비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날짜는 8월달 27일자가 되겠고 차변에 통신 814번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17만 대변에는 103번 국민은행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17만 원이 나갔어요. 됐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 커피의 상품 외상 매출 대금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맡기신 그랬기 때문에 차변에다 쓰시면 되는 거죠. 9월 10일자에 오셔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농협입니다. 농협 보통예금 통장에 450이 들어왔고요. 대변에는 결국 외상 매출금 맞게 됐습니다. 자,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외상 대금 받았으니까요. 450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전표 수정. 자, 1번 입력자료 수정이 나왔는데 10월 22일 날짜 거 가서 보니까 외상매출금 거래처별 잔액이 맞지 않아서 확인해 봤더니 10월 22일자 거래 입력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군요. 한번 가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10월달 22일자에 가서 자, 거래처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금화가 아니군요. 우리가 지금 공급자 커피쿡이니까 금천상사인데 거래처를 잘못 썼어요. 금천상사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맞고요. 금천으로 고쳐라.
2번에서는 네몬트리에서 상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당사부담 택배비 영수증입니다. 자, 택배비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12월 5일자. 이러한 것들도 운반하고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택배비는 12월 날짜 찾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날짜가 어디쯤에 있는 건가 하고 봤더니 여기에 여기에 있었어요. 요 자리에 12월 5일자. 그래서 12월 5일자에 가서 자, 5,000원이 있었는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운반비로 가자. 운반비 해서 824번 운반비로 고쳤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군요. 틀렸네.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운반비가 아니고 146번 상품입니다. 저처럼 많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산 가볼까요? 이때 수동 결산 중에서 구입 시 비용 처리, 이게 중요해요. 구입할 때 소모품 B라고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소모품 B. 그러면은 B를 넣기 때문에 결산하실 때도 대변 쪽에 이 소모품 B를 대변으로 보내야 됩니다. 소모품 B를 대변으로 보내시고 차변에는 소모품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소모품 미사용이 30만 원이다 그랬으면은 12월 31일자에 오셔서 자, 대변에는 소모품 830번 소모품 B라고 하는 거 요거를 보내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으면 차변에 소모품 B였죠. 그럴 때 결산일 때는 반대편으로 소모품 B를 보내시는데 30만큼 보내주시고 지금 차변에는 172번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122번 소모품으로 해서 30 잡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입 시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이런 걸 비용 처리했다고 해요. 바로 이번 연도에 다 썼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결산 시에 보니까 이 소모품 B를 대변으로 보내주시고 차변에는 지금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 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쓴 게 30이 있다는 소린 거지요. 30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기말상품 4,200 있대요. 그러면은 오셔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찍어주신 상태에서 이 부분은 아무것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왔죠? 그래서 기말상품에다가 4,200을 넣어주세요. 4,200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 해주시면은 방금 여기서 만들어진 이 내용이 요 상품 매출 원가 구하는 일반 전표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차결대 해가지고 요거는 자동 결산했다는 뜻이고 있고요. 이렇게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던 요 어떻게 보면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곳 그것도 맞고 재무상태표로 가볼게요.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시면은 자, 이 상품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 지금 현재 4,200이 아니었었어요. 더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4,200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러면 우리 결산일 때는 정확한 단기순이익 계산해야 되니까 상품도 4,200 여기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맞춰주는 분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삭제해 버려 볼게요. 없앴어요. 그렇게 하고 결산 자료도 이것도 다 닫아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재무상태표 다시 왔고요. 가서 보시면은 상품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많냐? 창고는 4,200밖에 없는데 내 장부는 왜 이렇게 많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구입 시에는 뭘로 분계를 하시고 구입 시에는 다 상품으로 분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 놓고서 매출할 때는 대변 쪽에다가 상품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상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서 없어요. 다 팔려 나갔어요. 이만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품을 4,20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찍으시고 이때 현재 기말 상품이 4,200 있다고 여기다 적어주시고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은 결국은 재무상태표에도 가서 보시면 상품이 4,200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손익계산서 가셔서 12월 달 찍어주셔서 기능 모음 쪽에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마무리 붕괴까지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1번부터 볼게요. 감성커피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자. 자, 거래처 등록으로 오셔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랑 감성커피가 113번이었으니까요. 113번 찾아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시면 업태가 도소매였죠. 도매가 아니고 소매도 합니다. 3번 틀렸고요. 예적금 현황 조회해 볼게요. 적당히 닫아주시고요. 자, 예적금 현황으로 왔어요. 자, 12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 찾자. 자, 이때 보시면 신한은행 보통예금 요것만 720이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틀렸습니다. 3번이 맞아요. 거래처 원장 조회를 하겠습니다. 12월 말 거래처별 253번 가셔가지고 거래처 원장이면 여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1월 1일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뒤에는 12월 31일 계정 과목은 253번 미지급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빵빵빵 때려주셔가지고 잘 확인해 보십니다. 이디야 143,000 오케이. 러브 플라워 58,000 틀렸네요. 2번 틀렸습니다. 3만원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08번 외상 매출금의 잔액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이미 알려진 거래처 원장을 가지고 12월달 말일자로 108번 외상 매출금 짜자잔짠 찍어주셔서 모든 거래처 가운데서 화이트 커피 거 500만원입니다. 잔액 500만원 되겠습니다. 화이트 커피 500만원.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죠. 거래처 원장입니다. 12월 말 108번 외상 매출금 잔액 중에서 거래처 가장 작은 거래처 잘 보시면 68만원짜리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금천상사 32008번 되겠습니다. 자, 826번 도서인쇄비 금액 옳지 않은 것입니다. 총계정 원장 가볼까요? 총계정 원장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826 찍었습니다. 1월달에 보니까요. 도서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 요게 지금 보시면 이건 잔액이고요. 잔액. 이건 사용한 거니까 요거네요. 1월달 거. 자, 틀렸군요. 17번 2022년도 해당하는 바드럼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는 어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드럼 현황으로 가볼까요? 바드럼 현황으로 왔어요. 네, 바드럼 현황으로 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거래처별 찍어가지고 자, 만기가 2022년도 만기를 짜야 될 것 같아요. 만기가 2022년도 그렇게 하고 만기 2022년도 1월부터 해볼게요. 2022년도 12월 31일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서 바드럼 중 금액이 가장 큰 거 700짜리가 어디예요? 드림커피 2205번 드림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문제 1월 개표 조회하셔서 4월 한 달 동안 상품 매입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요. 1월 개표 조회하셔가지고 월 개표 4월 찍고 상품 매입 금액이 얼마냐. 자, 여기를 봐야 되겠죠. 잔액을.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1월 개표보다는 총계정 원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146 상품 찍어서 4월 한 달 동안 1429만 5천 정확히 맞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합계전 일산표 가볼까요? 자, 합계전 일산표를 가셔가지고 단계 발생한 운반비 단기 12월 달로 찍어주시고요. 824번 운반비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운반비가 얼마냐? 63만 9천원 되겠습니다. 63만 9천원. 손익계산서 또 조회해 볼게요. 손익계산서 조회를 하자. 그 중에서도 12월 달 찍어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가면 계정별 금액 옳지 않은 거 판매비와 관리비 가셨어요. 통신비 1795110 그렇습니다. 세금과 공가 그렇습니다. 세금과 공가 틀렸어요. 154만 4천 나왔습니다. 여기 틀렸군요. 손익계산서에서 접대비 금액은
접대비 금액은 1,161만 2,500원 나왔고, 소모품 B 170만 원. 그렇습니다. 수수료 비용 198만 원. 오케이. 이자 수익 820만 원인데 그 중에 전기 대비 단기 얼마가 증가했냐 그랬기 때문에 820을 쓰면 틀려요. 서로 빼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빼서 보니까는 495만 원 나왔다는 얘기죠. 영업의 비용 금액은 10461,000. 오케이, 맞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가볼게요. 12월달 찍었습니다. 현금 잔액은 얼마냐? 12월달 현금 잔액은 얼마냐? 현금은요, 32307000. 12월 말 단기매매 증권 금액은 8,000 됐죠? 그 다음 받으러 온 잔액은요, 1950. 오케이. 자, 외상 매입금도 109-425-000. 마지막으로 자본금 얼마냐? 자, 538-2133-870. 앞에서 만약에 틀렸으면은 이 뒤쪽도 뭔가 문제가 있겠지요. 자, 나머지 두 문제는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 능력,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비율로 높을수록 재무 유동성이 크지요. 자, 가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서 친절하게도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봤더니 469,300입니다. 4억 6,930만 원. 나누기 유동 부채는 1억 5,600입니다. 곱하기 100 해주시면요. 299, 즉 3번입니다. 적어도 3배 이상 유동 자산이 많죠. 그래서 유동성의 문제가 오기는 어렵겠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 조회하셔가지고 재무상태표 두 개 다 재무상태표가 나왔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부채 비율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지요. 전기 부채 비율이 얼마냐? 부채 전체 1억 5,660입니다. 나누기 자기 자본 총계는 3억 3,330만 원이에요. 자, 이랬을 때 곱하기 100 해보시면은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해서 46%.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